오늘 2020년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무형유산 보호와 활용 방안에 관한 학술대회의 종합토론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신탁근 선생님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신탁근 선생님 위원장님께 종합토론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게 준비된 또 이 코로나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와 또 그에 따른 토론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예정돼 있고요. 지정 토론 시간에 못다한 그런 질문과 대답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아울러 이제 이게 오늘 학술대회에 참가하신 다른 모든 참가자분들에게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매 이 발표 시간마다 저희들이 영상 기록을 남기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 참가자 여러분을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목례해 주시고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첫 번째 시간에 2020년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부여군 목록화사학과 현황과 의의에 대해서 강성복 충청 민속문화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강성복 소장님. 강성복 선생님 지금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석훈 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사님은 오늘 토론문으로 대신했고요. 오전에 두 번째 발표는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발표에 대해서 민정희 충남 역사박물관장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민정희 충남 역사박물관장님 소개합니다. 예.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오후에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무형유산 도시 부여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마케팅을 위한 무형유산 기획공연 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해서 송요기 회장님, 글로컬 아티스트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송요기 회장님. 예. 다음으로 송요기 회장님 발표에 대해서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장으로 계시는 김강희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김강희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여의 무형유산의 공동체 전승 현황과 전승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윤동환 전북대 무형문화유산 연구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윤동환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윤동환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경상대학교 외래교수로 계시는 홍태한 교수님께서 토론에 임해 주셨습니다. 홍태한 교수님. 아직 자리에 안 들어오셨는가요? 예. 다음으로 이제 지속적인 전용 유지와 창조적 전승을 위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 방안에 대해서 최복승 문화재청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인증 연구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최복승 선생님. 예. 다음으로 최복승 선생님이 발표에 대해서 김인정 강주문화나루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김은정 사무국장님. 예. 제가 이제 일단 발표자 토론자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신탁근 위원장님께서 자장으로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제 다 소개가 됐고요. 지금 자유롭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하는 걸로 약 주어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첫 번째 그 발표자 강성복 선생님, 또 토론자 또 하실 이야기들이 있으실 텐데 좀 나눠주시겠어요? 안 계시나요? 화면에 안 나오셨네요.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그 화면에 그 보이시는 분들 뭐 격의 없이 자유롭게 좀 질문과 그 답변 뭐 또는 이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좀 나서서 하시죠. 위원장님, 예, 예, 최종호입니다. 예, 우선 오늘 이제 학술 행사를 실질적으로 이제 발주해 주신 네. 부여군의 우리 김성호 예. 주무관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나오셨네요. 예, 오늘 예. 학술 행사에 대해서 예. 특히 이제 강성복 소장님이 목록화 작업, 네. 또 이제 제가 부여의 무형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방안,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이나 토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부여군 관점에서 이제 어떤 기대 또는 요구나 희망이 있는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라도 우선 한번 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진행하죠. 그럼 김성호 선생님 말씀해 예. 주세요. 예. 올해 그 목록화 연구를 하시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기대보다 당초는 이제 25개 종목을 하기로 했는데 강성복 소장님께서 너무나 의욕적으로 하셔가지고 3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목록이 늘어난 만큼 저희도 그 부여군에서 그 목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급적 그 목록과 연구가 헛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다음 자유롭게 해주세요. 누구 지정하기보다는. 예, 윤동환 선생님. 네. 예, 윤동환입니다. 예. 예, 네. 김광희 선생님 먼저 손 드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 김성호 그 부여군의 김성호 선생님한테 좀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예. 있어서 예, 좀 그 예. 말을 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이 무형유산 도시 관련 사업을 좀 몇 개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초창기에 진주, 그러니까 경상도 그 진주와 관련된 무형유산 도시 가장 처음 이렇게 시작했던 곳인데 그것과 관련된 그 목록화 사업에 좀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주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당진하고 남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토론에 참여하고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문이나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그 부여 같은 경우, 부여가 이제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이 되고 지금 목록화 작업을 했었는데 아마 다른 그 시군에서 했던 곳보다도 부여는 무형유산 같은 경우 잘 전승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부분에서 그 다양한 항목에서 많은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그 보존할 가치들, 그리고 이후에 그 전승할 가치들이 좀 높다고 좀 평가가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했던 무형유산 도시 사업보다도
그 좋은 거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군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담당해서 이 이후에 무형유산 도시 이 목록화 사업이 끝나고 이 무형유산 도시 선정을 했던 것은 올해로 이제 마치게 되지만 이후에 후속 작업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주체는 그 부여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그리고 오히려 부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유형문화재의 그 충분한 가치들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부여의 그 문화적 자원 그리고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게 이 무형문화유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했던 그 목록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목록들이 이제 그 발굴되고 그것들을 정리했다는 것들은 이후의 사업 그리고 이후에 할 일들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컨텐츠, 지금의 발굴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아마 부여군에도 그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김성훈 선생님께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어떻게 김성호 선생님 잘 들으셨죠? 예. 무엇보다도 예산 지원이 좀 절실한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과 그동안에 네. 선생님들 현지 조사를 통해서 내놓으셨던 그런 좋은 발표문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최종훈 교수님이랑 우리 지금 송유기 대표님이 중간 발표를 하고 저희가 그 중간에 어떤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가 이제 내년에도 무형유산 도시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또 질문 어떤 분이 뭐 좀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 제가 예. 손을 든 게 있어가지고 예, 하세요. 예, 예. 위원장님 예. 사실 곤란하실까봐 제가 먼저 무슨 말이든 해야 되겠다 손을 막 번쩍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손 늘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예. 엊그저께 그 전순공회 대전에도 우리 위원장님 오셨는데 제가 예. 인사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렇게 만나 뵙게 잠깐 돼서 스쳐가면 영광입니다. 기억납니다. 예. 활동하시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 무형유산 우리 오늘의 이제 주제가 전체적인 주제가 무형유산 보호와 이제 활용에 대한 것인데 이게 무형유산 옆에 있어 보니까 이 무형유산 보호하고 활용하고 이러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겉에만 이렇게 맴맴 도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무슨 백신을 그냥 놓지를 못하고 무슨 처방이 있다더라 무슨 처방이 있다더라 이제 이게 백약만 늘어놓는 것이죠.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전승기획 팀장 오기 전에는 그 한국의 집에 그 공연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을 개발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 우리가 처음 공연에는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부채춤 한번 나오고 판소리 한번 나오고 불 꺼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풀이 한번 나오면 불 꺼지고 이렇게 7분 한번 하고 불 꺼졌다가 또 다른 공연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연이 한 7, 8개 이렇게 옴니버스로 쭉 나가는데 공연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다 자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경복궁이고 남산골 한옥마을이고 어디를 이제 돌아다니던 관광객들이 공연장에 밥을 먹여서 공연장에 딱 모아 놓으니까 공연 2개 지나가면은 그냥 바로 수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연을 어떻게 공연을 한번 해볼까? 저 사람들을 안 재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연을 이제 개발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심청전 아주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심청이는 외국 사람들이 다 몰라도 심청이는 몰라도 효심은 알잖아요. 아무리 그 이렇게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가치관이 달라도 이 심청전의 효심은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뭘까? 아, 이게 사랑이다. 사랑 아니면은 효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 그래서 첫 작은 이제 효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 가까이 오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에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심청전 스토리에다가 영상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개그 좀 웃겨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없이 행동으로 웃기는 거예요. 액션으로 모션으로 웃겨야 되니까 이제 넌버벌 공연을 잘 기획하는 연출 감독을 영입해서 개그 프로그램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판소리와 춤 중에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이랄지 판소리랄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처형무 뭐 이런 것들 인류 무형유산 종목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말하자면 버무려서 스토리를 넣고 영상을 넣고 공연을 했더니 이게 이제 잘 홍보가 돼서 KBS에도 나가고 뭐 중앙일보에도 지금 현재 문화재청장님께서 중앙일보 기자실 때 이거를 보러 오셔가지고 기사를 또 써주시고 정재숙 청장님께서 뭐 이런 아주 대박이 난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이제 공연을 개발을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공연을 저희도 뭐 공연 개발비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니에요. 한 제작자의 그냥 열정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예산을 정해서 공연을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영국에 가져가려고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가져가려고 제가 영국에 리버풀에 갔어요. 리버풀에 갔는데 이제 본론은 에딘버러에 가야 되는데 리버풀을 거쳐서 갔는데 리버풀에 갔더니 리버풀이 옛날에 자동차 그 공장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울산 공장처럼.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영국에서 만들지를 않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4사람 중에 1사람이 문화관광 사업에 이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종사를 하냐면 거기가 그 유명한 비틀즈의 고향이잖아요. 비틀즈, 영국의 비틀즈의 고향인데 그 비틀즈 멤버 중에 존 레논이라고 있어요. 그 존 레논이 뽀뽀한 거를 본 할머니가 계세요. 존 레논도 아니고 또 존 레논이 뽀뽀한 거를 본 할머니가 계신데 우리가 버스를 쫙 타고 가니까 버스 안내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기 존 레논 음악을 쫙 틀어주면서 존 레논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저기 집을 보라고 하면서 저 집에서 조금 있다가 존 레논이 뽀뽀한 거를 본 할머니가 나오신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삐쭉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삐쭉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그 할머니가 $10를 받은 거예요. 네, $10를.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은 에딘버러에 간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이제 활용하고 활성화를 하려면은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공연시키고 축제시키고 연구시키고 DB하고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관광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저 유네스코에서는 너무 또 과도한 관광 산업화는 또 지양하거든요. 너무 산업화되면은 이게 이제 무형유산이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너무 그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우리가 관광화를 안 하고 산업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산업화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주제를 이제 부여해서 무형유산 보호에 관련된 어떤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면은 무형유산의 관광 자원화, 무형유산의 관광 자원화 방안 관련된 세미나를 해서 어떤 산업과 연결을 해서 어떤 스토리로 연결을 해서 무형유산을 가지고 무형유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뭐 자기가 종사하는 일은 있잖아요. 농사를 짓든지 상업에 종사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하는 건 있는데 덤으로 이거를 하니까 용돈도 좀 벌더라. 문 열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한 번에 $1씩 10달러씩 벌더라. 이런 어떤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하는 그러한 어떤 무형유산 관광 자원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너무 무형유산이 참여자들이 비적극적이고 너무 기본 상식이 안 돼 있고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고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무형유산 전승자와 또 이제 더 적극적이게는 그 무형유산을 보고 또 무형유산을 즐기는 함께 참여하는 관광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형유산을 가지고 함께 뭔가 이렇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함께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모여서 다음에는 해보자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송여기 회장님께서 좀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메모하시고 그러신데 좀 아, 말씀해 주시죠. 뭐 전부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요. 뭐 이번에 그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었고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잘해보고 싶고 잘할 수 있다라는 또 의욕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현장에서의 느낌은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면 그 인천만 하더라도 옛날에 그 저기 부여보다도 큰 가린 현이었었잖아요. 인천이 지금 굉장히 마을이 적어졌고 또 인천 바로 옆에 강릉에서 그 새우배가 고기배가 들어오는 그런 그래서 저희가 인천 보부상을 연출을 할 때 거기에서 그 만선을 그 표시하는 그거를 그 보여주는 그런 배에서 그 선상이 그러니까 옛날에 보부상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장사를 했던 선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연출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주인공인데 본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지금 뭐 은산별 시제 마찬가지고 세도 두랩풍장, 산유화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또 그런 작은 조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유자와 또 지금 현재 그 보존에 있는 분들하고 또 보이지 않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의 그 어떤 그 완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뭘 모이면은 밥을 먹어야 되고 국수를 끓여야 되고 뭐 시끌벅적해야 되고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런 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 예산이 뒷받침돼 이 생각이 거꾸로 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진짜 어떤 그런 판이 벌어지면 없는 음식들이라도 집에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따뜻한 감이 없고 그 본인들은 어떤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그 어떤 그 축제 분위기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요즘에 그 일하는 분들도 막걸리 같은 거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맥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고의 그 어떤 그 연장이 아닐까 이제 이런 느낌도 받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최복승 선생님인가요? 그 말씀하실 때 그 다문화라든지 또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을 포커스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문화를 통해서 하려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했고 그들이 이미 한국에 와서 4세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 사람하고 동일한 거죠. 근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매너리즘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아까 김문정 선생님하고 그런 어떤 소싱이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세도 두레풍장 같은 경우도 2주 전에 세도 초등학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레풍장 보존의 회원들하고 예능보이자 윤구병 선생님하고 전술교 유기석 씨하고 다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아이들이 본인들이 자청에서 온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요. 제가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동영상도 찍고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2주 전에 종강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자꾸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와서 하는 말들이 전수조교나 예능보유자도 이제는 우리가 뭔가 공격적으로 내년에는 뭔가 이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보존회 회장님도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막 이런 식으로 그 예능보유자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계신 연로하신 분들이 어떤 전수의 주체가 되시는 분들은 몰라도 나머지 50% 이상은 그냥 행사에 따라오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엊그저께 주립풍장 뭐 두마치장단서부터 뭐 논풍장서부터 다 이제 부분별로 과목을 나눠가지고 녹화를 했는데 이 실제로 치는 그분들이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16명이 소집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박을 모르시는 분들이 서너 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을 그쪽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될 때까지 합시다. 이 소리가 될 때까지 해야지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고 눈치로 가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힘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교육을 이제 요번에 영상 찍은 거 갖고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초등학생이라도 좋고 중학교라도 좋고 섭외를 해서 그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서 걔네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가지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여에 이 어마어마한 그 무형유산 또 그 유형문화재 그 여러 가지 그 콘텐츠가 많은 여기에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화만 갖고도 부여는 충분히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를 이 부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부여 군청하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세미나 하든 항상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 국민들한테 우리한테 이런 자원이 있다. 우리 이것만 갖고도 진짜 속된 말로 이것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분들을 의식을 깨워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 선생님도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송 회장님 말씀에 충분히 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 저는 부여 지역의 근거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여 지역 전체 주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성향을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느낌적으로 보면 제가 세종이나 이런 대전 지역 뭐 복지센터나 실버대학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 담당자분들 만나보고 뭐 실제 운영도 해보면 사실 실버 세대 열의가 대단하세요. 요즘은 거의 평생교육이나 이런 쪽이나 그런 거 실버가 완전히 대세일 정도로 워낙 역동적이시고 참여도도 높으시고 그래서 실제 뭐 인문 강좌나 뭐 문화재 교육도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실 실버 세대를 주도로 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운영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송 회장님 말씀 부여 지역 선생님 연세드신 분들은 약간 그런 쪽에는 그렇게 역동적이시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답습하는 거 이상으로 특별히 이렇게 활동하시지 않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도 과거에는 사실 초등교육이나 학교 교육에 좀 몰입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현재는 뭐 최 교수님 말씀 평생교육 쪽으로 유아부터 연령대를 높여서 가는데 특히 60대 이상 실버 세대의 그런 교육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뭐 저희가 젊은 세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평생교육관 이런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그 실버 세대에 맞춰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을 하고 있는데 또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아니 농업이라는 산업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부여 지역은 그런 쪽에 만만치 않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문화 지역 이주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문화재 관련이나 무형문산 관련 프로그램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장님 말씀처럼 지금 3세, 4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 지역 한국이란 문화에 100% 동화된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제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어머니가 다문화 여성이면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도나 외산 이런 지역, 뭐 충화 이런 부여 읍내를 벗어난 지역, 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말을 못합니다. 이게 언어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랑 전혀 소통이 안 되고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문화재 교육이나 무형유산, 유형유산 교육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과과정 내에서. 근데 교과과정 밖에 있는 그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가 그런 부분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직업 교육으로 지금 거의 특화돼 있고 무형유산이나 유형유산을 그 여성 대상으로 한 엄마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보면 그들끼리의 커뮤니티로 연결돼서 뭐 열심히 동화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들만의 일구로 사시는 분도 제 주변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 회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의 지역적 특성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유형 무형을 떠나서 그 문화재 관련 역사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야 하는데 지역적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화재청의 그 문화재 생생사업 그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부여만 하더라도 그런 데 들춰내서 연계시켜서 하면은 상당한 그 지원도 받으면서 더욱더 그 문화재 무형, 유형 뭐 여러 가지 그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또 다른 분 좀 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함예린 선생님하고 황유정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그 혹시 보시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예. 분을 잘 모르긴 한데 예 들어오셨어요? 너무 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연구에 같이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하는 한예린이라고 합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예. 네네, 이번에 연구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목록화 팀이나 기록화 팀의 교수님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거를 담기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거를 연구를 하시는지 보게 되면서 되게 열정도 가득하시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직도 이어지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기록하거나 연구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되게 다양한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기록이나 목록에 대한 부분도 특히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서 뭐 교육에 대해서 교육 차원으로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주 여성이나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타겟층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20, 30대 청년층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좀 더 크게 파장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뭐 그들도 이거를 계속 이어나갈 때는 뭐 가치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그런 계기들이 모여서 부여에 더 찾아오는 계기도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무형유산이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향유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는 생각이 저는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여군과 그리고 저희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올해 용역에서 또 큰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무형유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어떤 선생님 좀 자유롭게. 예, 제가
부여군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양한 계층이 이제 무형유산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부여군 무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바로 시행규칙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제도를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는 70세 일반인과 학생으로 나눠 가지고요. 그 무형문화재 단체당 그 일반인이 일반인이 100명, 학생은 20명, 일반인은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은 연말에 60만 원씩 장학금을 드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해가지고 2개 단체 세도 두레풍장 아까 제가 이제 그 의견 내시는 중간에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 세도 두레풍장입니다. 그 세도 두레풍장은 현재 13명 학생들이 다양한 그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이제 쉬기는 했지만 13명이 열심히 배우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별신 고등학생 2명이 그 전수 교육을 받아서 장학생으로 지정돼가지고 총 합해서 15명 정도가 이제 장학생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일반인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우리 부여군은 또 젊은 층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일반인들 장학생을 모집하기는 좀 그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홍보는 계속 하겠지만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그 장학생도 육성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전승 지원금을 받지 보유자나 전수 조교 이외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기 전승회원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여의 무형유산 그 보호와 어떤 활용에 관한 그런 거에서 조례 규정까지 이렇게 좋은 규정을 만들어서 장학금도 주시고 한다니 상당히 보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또 네, 다른 분 감사합니다. 다른 분 좀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송요기 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지금 우리 그 김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거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까 세도가 그 해당 사항이네요 보니까. 예.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 군하고는 별개로 보통 그 다른 단체, 예덕상무사 보부상 같은 경우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외부 공연을 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출연료를 한 300에서 400 정도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 쉐어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출연하신 분들이 이제 사례금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농업에 종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1인당 보존회 회원이 물론 이제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액티브하게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알파 수입이 생기면 충분히 이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봐서 이분들이 외부적으로 공연 나가는 거를 많이 좀 개발해 주면 좋겠다. 근데 본인들의 공연의 퀄리티가 외부에 돈을 받고 공연을 할 만큼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출연료 자체가 장비를 싣고 가기 때문에 그 교통비가 관광버스가 필요하고 보통 인원이 소규모가 아니고 거의 뭐 버스 2대로 이동하는 인원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정도는 그냥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술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이 있는 그런 분들의 소수 정예 인원을 갖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실버가 주류를 이루니까 그분들이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연습도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마을에 이제 활기가 돌고 웃음이 돌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참여하려는 욕심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군에다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교육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한 달에 4번 참여를 하면 뭐 3만 원씩 이게 교육수당이 지급이 되면 12만 원이다. 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교육수당을 받는 지금 3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게 한 달에 나와요? 한 달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30만. 몇 명이요? 예. 5명. 그러니까 5명 갖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고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서로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제 너 성가대 하고 이렇게 이제 성가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성가대 가고 싶은데 나는 노래를 못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너 나랑 같이 연습하면 너도 나처럼 할 수 있어. 이런 기회가 있지 않는 한은 자기는 못하기 때문에 성가대를 못하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보존회에서도 그 사람이 뭐 고급 과정이 됐든 중급 과정이 됐든 외부 공연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조직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그 서열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공연을 잘 하고 나도 저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목표와 꿈과 희망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이렇게 외부 공연도 하고 들어와서 뭐 일부 이렇게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흥을 갖다 나눌 수도 있는 건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문이라고 지금 머리 이렇게 펑키 머리 해가지고 여자가 하면서 그 김용욱 도울 선생님하고 방송에 나와서 그 사람이 경기미녀 예능 보유자예요. 그 친구 저기 섭외하려면 기본이 그 사람 한 사람만 1,000만 원이거든요. 후원 공연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김영립 씨도 이제 경기 전수 조교고요. 전수자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그렇게 받는 거를 몰라요. 거기에 대한 꿈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이 공연의 어떤 그 추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 분의 부친이 모친이 예전에 그 무형문화재에서 돌아가신 예능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자손이 지금 여기 남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무형유산에서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고장에 태어나서 이 고장에서 그것을 전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공연을 해서 그 역사적인 말을 해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돈으로다가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를 갖다가 끌어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성호 주무관님이 상당히 뭐랄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번에 연구용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부여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무형유산을 잘 개발하고 잘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네.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뭐 윤동환 선생님 하실 말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저기 김성훈 선생님 우선 부여군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군 내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이와 관련된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했던 그 자체는 저는 너무나 되게 소중한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군 단위, 시군 단위에서 이렇게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같은 경우 노타원이고 시군 차원 같은 경우는 부여가 거의 처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좋은 것을 일찍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하나 지금 보면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좋은데 실상 이 무형문화재에서 저희가 하나 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전승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취향리 둘의 풍장이라고 하면 취향리 사람이라고 하는 둘의 풍장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은 좀 그거와 관련된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홍혁이 선생님이 이 개인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들한테 주는 것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같은 동급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승 단체에 지원하는 거하고 개인에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면서 하나 좀 저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약간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무형문화 유산을 우리가 전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한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무형문화 유산을 저희가 보존하고 전승한다고 한다 그러면 무형문화 유산이 가지고 있는 전승판을 육성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후에 자원화하고 활용하고 관광화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김광인 선생님이 얘기했던 리버풀에서 얘기했던 그거 지금 얘기를 한다면 저는 거기서 아까 존 레논이 뽀뽀한 사람 존 레논이 뽀뽀한 걸 본 할머니가 없다면 관광하는 계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존 레논이 뽀뽀했던 사람을 할머니를 찾는 것들은 저희가 목록화하는 연구자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전승판이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관광 자원화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이후에 자원화해서 $10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공연화해가지고 그거를 이문처럼 아니면 요즘 뭐 이렇게 뜨고 있는 이날치 밴드가 그 판소리를 가지고 전 세계 5억 뷰를 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부여군에 있는 무형문화 유산을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마을에서 아니면 부여군에서 육성되게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아까 하메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20, 30대한테 어떻게 공감을 얻고 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외지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런 무형유산과 관련된 행사가 있거나 일이 있을 때 찾아오게끔 만드냐 그게 이제 전승력 강화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그리고 부여의 무형유산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후에 자원화하고 관광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날치 밴드 같은 경우도
판소리 하는 사람 젊은 사람이 많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이날치고 그리고 뭐 앰비큐어스라고 하는 그 저기 댄싱 하는 집단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들은 판소리 하는 정말 그 수백의 수천의 사람들 중에 일부예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무형유산을 그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뭐 비전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어떻게 김성호 선생님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에 대해. 하여간 그 말씀해 주신 거를 잊지 않고 또 꼭 그 하나하나 이루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더 하실 말씀?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기도 하는데 짧게 뭐 좀 남겨주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네 제가 뭐 의견은 아니고요. 한마디 네 아까 그 김관영 선생님 교수님하고 자꾸 그 뽀뽀 얘기를 자꾸 해서 불편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김광희 선생님 말씀 듣고 상당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은 부러웠습니다. 윤 선생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말씀을 저는 부러웠던 게 그 존 레논이 뽀뽀하는 걸 봤던 걸 자랑스러워한다는 그 지역의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게 뭐야라지만 그걸 스스로 자랑스러워서 남한테 보여줘도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내 생각 그 지역이 그 문화적으로 그걸 스스로 그런 환경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여건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시기적으로 따지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존 레논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희는 진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스스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근데 아까 윤 선생님 말씀도 맞는 게 그래서 들으면서 저 스스로 제가 부여에 살고 있고 이런 많은 다양한 무형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거를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게 내 스스로 한번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다고 내가 이런 걸 봤다고 이렇게 내가 그런 걸 해봤던 기억이 나. 그래서 그 생각이 순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윤 선생님 말씀처럼 활용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민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지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하민 선생님 말씀처럼 그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너무 좋은데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야 되거든요.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이라고 뼛속 깊이 DNA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걸 생전 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20대가 넘어서 갑자기 우리 문화 너무 좋다. 이건 사실은 저는 어불성성. 이날치 같은 경우도 이날치가 그런 우리나라 그런 기본 베이스가 모르는 친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독특한 사운드에 일시적인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서 사실 아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세미나나 이런 연구 작업들이 그렇게 DNA 그런 걸 심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자꾸 뽀뽀 얘기를 들어 죄송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저는 사실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존 레논 사람을 그런 그 지역민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어떤 분? 위원장님, 예. 최종호입니다. 예. 지금 지복승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무형유산 협약의 정신이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정신이나 또 지금 부여군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중시해야 되는 것이 아까 이제 윤동한 교수님이나 송요기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이 전성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승해 왔던 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무형유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행사 중에 하나가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부여 사업에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원을 통해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이 부여의 유산에 대한 어떤 가치나 공동체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교사를 통해서 그 학교 교육에서 학교 연계 지역 사회 교육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무형유산 그러니까 부여의 무형유산 보존과 지능에 관한 보호와 활용에 관한 교원 직무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원 직무 연수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고령 사회의 우리 지역 구성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지속 가능한 이 무형유산의 어떤 보존이나 지능을 위한 보호나 활용을 위한 이런 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는 참여할 수 있는 또 이것이 지속 가능한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덧붙이고자 하는 이유는 정책과 전략에서 이런 부분에서 부여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하고 수용하고 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부여군 의회 관계자들이 군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도 이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했던 이제 조례 정비안이라든지 또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 중에 정책이나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송유기 회장님의 발표나 윤동환 교수님의 또 발표나 아까 또 예리하게 민정희 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부여군이 시행해야 될 중복적 요소를 단일화 전문화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군 관계자, 군의회 관계자들이 귀담아 듣고 이것을 이제 정책으로 전략으로 수립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좋은 말씀, 마무리 정리를 참 잘해 주셨고요.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래 좀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1분 발언도 좋습니다. 시간은 이제 약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해주실 분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여 김성호 선생님. 김은정 선생님. 네. 예, 멀리서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부여군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 무형문화유산 보존과 진흥을 위한 보호 활용을 위한 방안 차원에서 아까 이제 교육적 경험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방안 차원에서 또 보호와 활용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여군의 무형문화유산 관련된 이야기여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죄송해서 있었는데요. 활용이든 교육이든 일단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전승자들만의 어떤 그런 걸로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 교수님들, 연구진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젊은 청년층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른 분 더 말씀 없으신가요?
이제 마무리하려는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마무리하시고 위원장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오늘 이 학술대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여의 지정 및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와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서 유의미한 그런 자리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탁근 위원장님께서 종료를 해주셨지만 김성호 주무관님이 보니까 뭔가를 남겨야 되는 같은 표정으로 계셔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당부 말씀도 좋고 요청도 좋고. 예, 오늘 이렇게 저도 뭐 줌으로 화상 회의하는 건 이제 저도 처음인데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그 전통문화대학에서 대학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가지고 이렇게나마 뵙고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네. 이제 이 행사를 책임진 책임연구원으로서 또 이번 부여의 무형유산 도시 사업 연구용역의 사업 총괄을 맡았던 그런 관계자로서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무형문화재위원회 신탁근 위원장님과 또 연구진으로 참여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소중한 이런 목록화, 기록화 또 오늘 학술대회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 또 그리고 귀한 시간을 함께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 여러 스님 그리고 이제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최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원해 주시고 끊임없는 이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김성호 주무관님 그리고 부여군 문화재과의 문화재 활용팀장님 그리고 문화재 과장님 또 군 관계자 여러분들께 제가 사업 총괄 책임자로서 또 이 학술 행사의 책임 연구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2020년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부여의 무형유산 보호와 활용 방안에 관한 학술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